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중국 정부 정책이 말 그대로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대란과 헝다 부동산 사태가 터졌고요. 최근에는 시범적이기는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실시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가 이제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주의로 간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충격적인 정책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그때마다 철강제 생산 및 수급 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11월, 12월에 중국 철강 경기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11월 철강 경기를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0월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철강제 가격의 특징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가 논리보다는 정부의 힘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10월 평균 가격을 보면 판재료는 중후판과 냉연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가격이 전월보다 떨어졌고요. 봉연강유도 20에서 30달러는 올랐지만 말씀드린 대로 중순 이후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10월 달 평균 가격에 비해서는 전 품목이 여전히 톤당 200에서 300달러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선재와 철근 등 일부 품목은 사상 최고가였던 5월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 가격을 시장에 그대로 맡겨뒀다라고 하면 아마 전 품목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력 대란 때문에 생산이 크게 줄었고, 또 이 여파로 철강을 포함해서 구리, 알루미늄, 석탄 이런 가격이 부족 현상과 함께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러자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아주 강력한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재기 연금을 선언하고 선물 시장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와 함께 과도한 이익을 실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중순 이후에 가격이 다시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중국 정부의 그 원자재라든가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등 이른바 기초 소재에 대한 특별 관리가 지속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가격도 지금과 같은 형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월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가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원료 시장은 철광석은 약세 지속, 강점탄은 하락세 반전, 스크랩은 소폭 상승,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산 철광석 수입 가격은 9월 중순 이후에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중국 정부의 선물 시장 및 투기 규제 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순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 현재 호주산 수입 가격은 CFR 기준으로 톤당 117.5달러입니다. 그래서 전주보다 8.5달러가 내렸고요. 물론 이제 10월 평균 수입 가격은 120.4달러로 전월 대비 0.2달러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강점탄도 에너지 대란에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았습니다. 이 역시 정부의 규제 때문입니다. 호주산 강점탄 수출 가격은 FOB 399달러로 전주 대비 2.3달러, 전월 대비로는 3달러가 하락을 했는데, 그렇지만 중국 다리안 시장에서의 내수 거래 가격은 달러로 환산했을 경우에 여전히 600달러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를 많이 보이느냐? 사실은 호주산 대신에 값비싼 아프리카산, 남미산, 미국산 이런 석탄을 수입한 것도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해상 운임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스크랩을 볼까요? 10월 들어서 소폭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21일 현재 톤당 상하이 내수 가격이 603달러인데 전주 대비 18달러, 전월 대비로는 29달러. 그래서 가장 새 품목 중에서는 많이 올랐죠.
스크랩은 전력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보면 스크랩 대신에 빌릿을 수입하는 그 양이 훨씬 더 많고요. 그렇지만 스크랩 가격은 소폭 오르거나 아니면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11월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광석인데요. 11월 달 철광석 가격은 사실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모두 공존하는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생산이 늘고 있다는 점은 상승 요인이겠죠. 그렇지만 중국의 감산 또 원자재에 대한 투기 조사 이런 거는 약세 요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쪽 힘이 더 셀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힘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플러스 마이너스 20달러 선인 톤당 110에서 130달러 선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원료탄을 볼까요? 원료탄은 중국 정부가 석탄 무역회사에 대해서 투기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대적인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석탄 선물 가격이 급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아마 석탄은 11월 달에도 아마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첫 번째는 중국 석탄이 이제 증산을 지시를 했죠. 그리고 투기 수요에 대한 그 엄금 지시, 또 지금까지의 과도한 상승, 그 다음에 중국의 감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보면 널뛰기를 하지만 상승보다는 하락 요인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11월부터는 본격적인 겨울철 난방 시즌에 들어가죠.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조강 생산이 늘기 때문에 대폭적인 하락한다 하더라도 대폭적인 폭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호주산 기준으로 수출 가격은 이게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톤당 한 350에서 380달러 선. 그렇지만 중국의 규제 등 이런 이렇게 돌발 변수가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300달러 초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랩인데요. 11월 가격은 소폭 더 오를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동남아가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구매를 늘리고 있고요. 또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지금 뭐 다른 방송이나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컨테이너 부족으로 사실은 부족이라기보다도 항구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송이 제대로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컨테이너선 운임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장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컨테이너가 없죠. 그래서 오파 자체가 미국도 스크랩 오파 자체를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스크랩과 관련해서 최근에 빅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뭐냐면 EU 27개국이 스크랩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기 시작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뭐 5월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수출세 부과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게 아마 빠르면 연내에 입법안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EU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지난해 얼마나 수출했는가를 봤더니 1745만 톤이에요. 이 정도 물량이면 전 세계적으로 스크랩 거래 물동량이 약 1억 1000만 톤 정도 되는데 1745만 톤이면 약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정말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국제 스크랩 가격은 폭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다룰 예정이고요. 그래서 11월 스크랩 가격은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600에서 620달러 정도 소폭 더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이제 수요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시경제인데요.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발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입니다.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와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9월 달에 그러니까 3분기 중국의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9%입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도 3.1% 성장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GDP 같은 경우에 전분기가 7.9%였는데 많이 떨어졌죠. 3%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산업 생산도 8월이 5.3%였는데 이것도 많이 좀 떨어졌어요. 2.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소비자 물가는 0.7%로 7개월 연속 1%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는 오히려 정부의 그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10.7%로 지난달보다 1.2%포인트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요 내용을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보면 제조 원가는 오르고 소비 심리는 위축돼 있다. 이게 뭘까요? 스태그플레이션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아직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성급하지만 어쨌든 그런 징후들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른 지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단기 경기 전망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제조업 원자재 구매 지수 PMI라고 얘기하죠. 요게 9월 달에 49.6으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요게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이상이면 경기 회복, 50 미만이면 경기 둔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0 미만으로 떨어진 게 코로나가 발생했던 직후인 2020년 2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관심사는 중국 경제가 과연 지금의 어떤 이런 둔화를 성장하고 다시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최소한 6%대 성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인데 여기에 대한 핵심은 우리가 10월 달에 9월 달 10월 달에 이렇게 침체가 됐던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전력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비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정부 정책이 나올 것인가 요 두 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최근 보면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에 대해서 전력 생산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냈고 부동산 대출 규제도 다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시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우리 이제 M2 시중 총통화량인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시중 자금을 갖다가 줄이는 쪽으로 다시 얘기하면 긴축하는 쪽으로 쭉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는 대출을 늘리면서 다시 이제 통화를 좀 푸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9월 총통화량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8.3%가 늘었고요. 2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자, 이제 중국 정부는 3분기 GDP 약화에도 불구하고 연간 목표치인 6%대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개인적으로 전력 문제도 아마 11월 중에는 대부분이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예전 수준으로 전력 문제 이전, 뭐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까요? 저는 중국 경제가 이미 구조적인 어떤 전환점에 들어섰고요. 정상 궤도를 찾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결국에는 4분기 중국의 GDP라든가 산업 생산은 3분기 수준에 머물거나 소폭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실물 경제를 한번 볼까요? 중국의 철강 소비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하고 투자인데 먼저 이제 부동산 쪽으로 눈을 보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확연하게 하락세죠. 그래서 건설 착공은 올 하반기부터 이미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투자 쪽도 아직까지는 플러스 성장이지만 증가율은 확실히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이렇게 모습입니다. 제조업 생산을 보시면 역시 전력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선 건조량은 그러니까 9월 72.7%에서 이달에는 66.2% 아니 8월 72.7%에서 9월에는 6.2%로 이렇게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고요. 수출이 주력인 뭐 컬러 TV, 세탁기 등 일부 가전제품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11월은 어떻게 될 것이냐? 11월에도 전력 차질에 따른 생산 제한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월보다는 좋아지겠죠. 그러나 지난해 수준은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공급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7,375만 톤, 그래서 전월 대비 11.4%, 전년 동월 대비 23%가 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9월 누계 생산량은 8억 589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10월 22일 현재 242개 고로사 평균 가동률은 80.1%까지 떨어졌고요. 전기로사 가동률은 58.6%까지 떨어졌습니다. 11월 생산은 어떻게 되겠느냐? 아마 지금 이제 강철공업협회가 발표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보면 아마 10월 생산도 9월보다는 소폭 감소하겠지만 한 7,300만 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11월 달에는 이게 다시 조금 늘어나서 7,500만 톤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재고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5대 품목의 시중 총 재고는 1931만 톤으로 전주 대비 68만 톤, 그 다음에 전월 대비로는 243만 톤이나 줄어드는 등 12주 연속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강철공업협회가 집계하는 10월 중순 현재 메이커 재고는 1285만 톤으로 전월 대비 90만 톤, 전년 동월 대비로는 70만 톤 정도 늘었습니다. 자, 그럼 11월 달은 어떻게 될 거냐? 11월 달은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고를 소진하는 시기입니다. 또 중국 정부가 재고 비축, 과잉 비축에 대해서 조사에 나서겠다고 하는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중 재고는 좀 더 떨어지고요. 생산자 재고 역시 소폭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11월 달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변수는요, 중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정말 모르겠어요. 뭐 부동산 사태라든가 뭐 전력 문제 이거 아무도 예측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선 현재 예측 가능한 변수로 이렇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철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 첫 번째는 전력난이 제가 11월 달 정도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감산 계속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산은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시진핑 정부 지금 지도부가 내세우는 국가 아젠다고요. 두 번째는 내년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손님들한테 깨끗한 하늘을 보여주고 싶은 이런 욕망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와 관련해서 중국 공업 신식화부라든가 생태환경부가 베이징, 티엔진, 허베이의 8개 도시, 또 산시성의 4개 도시, 산둥성의 7개 도시, 허난성의 7개 도시 등 이들 지역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생산 피크제를 실시를 한다고 아예 공문을 띄워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생산 피크제는 그런 내용이 뭐냐? 1단계는 연말까지는 생산량을 지난해 생산량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내년 1월부터 3월 15일까지인데 조강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요, 만약에 요게 강행이 된다. 또 다른 지역도 그러면 뭐 옛날에는 더 늘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 기간 동안 다시 얘기하면 내년 1분기 동안은 중국이 수출할 여력이 굉장히 적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조금 전에 나왔던 수출세 부과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중국발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제2의 헝다 사태가 또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국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정부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동산 개발업체의 어떤 그 부채 규모, 또 자금 마련 이런 방법, 또 건설 프로세스, 또 지방 정부와의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 이런 걸로 볼 때는 금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를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의 70%가 지금 부동산에 쏠려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의 60% 이상이 이 땅을 팔아서 번 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오래갈 경우에는 소비 심리는 당연히 위축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소득에도,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6%대 성장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철강업계 입장에서도 보면, 전체 철강제 수요의 절반이 제가 건설 관련 수요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게 장기화되면 철강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요 문제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국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전력 대란이라든가 흥다 사태, 뭐 더 앞으로 나가서 IT 갭 규제라든가 사교육 금지, 뭐 이런 일련의 사태는 사실은 공동 부유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터져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장 경기를 살리려고 하면 이 제도를 다소 확대를 하거나 속도를 늦춰야 되는데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정부도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이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력회사에 뭐 자금 지원을 한다든가, 부동산 구매 시 대출 규제를 다소 완화한다든가 하는 이런 정책들은 근본적으로 정책을 후퇴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요 공동부유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이게 왜 나왔고 철강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11월 달은 어떻게 될 거냐. 규제 완화 정책으로 수요가 조금 늘고 철강제 생산이나 수요도 10월보다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것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럼 11월 가격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측면에서는 11월 출하분도 사실은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강점탄 가격이 너무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도 감산에다가 뭐 전력난에 따른 또 추가 감산, 또 시중에 낮은 재고 이런 걸 감안할 때 가격을 더 올릴 여지는 많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생산이라든가 투자 감소, 그 부동산 사태 이런 걸 봤을 때는 하락 요인이죠. 종합적으로 보면 가격을 철강사 입장에서는 더 올려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중국 정부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통제 범위를 더욱이 이제 원료까지 또 선물 시장까지 또 확대를 했죠. 그래서 11월 달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상하이 내수 가격이 열연 857달러, 그 다음에 철근 834달러 정도인데요. 저는 11월 달에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달러 전후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오파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수출 오파 가격이 열연이 톤당 FOB 929달러로 종전 오파보다도 오히려 19달러가 좀 내렸어요. 철근도 894달러로 종전보다도 3달러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사실은 이렇게 오파를 스킵하는 사례가 좀 많았었는데요. 아마 11월 달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달에도 상당히 형식적인 오파를 낼 가능성이 많고요. 가격은 열연 같은 경우에서 900에서 930달러, 철근은 880에서 한 900달러로 10월 수준이거나 오히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에서 20달러 정도
이 선에서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